드립니다. 아, 예. 어쩌다 보니까 옷 색깔과 저 PPT의 바탕화면 색깔이 되게 비슷하네요. 아무 생각 없이. 예, 예. 아, 예.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그 제목 그대로 빅데이터를 읽으면 우리 생각 중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중 무엇이 변할까요?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빅데이터 활용 생활 탐구라는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생활 세계 속에서 어떤 현상을 데이터로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자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면서 제가 발견해 놓은 빅데이터 사례들을 계속 소개해 드리고 그 사례들을 소개해 드린 이후로 이런 그 빅데이터 혹은 장치 인공물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에 대한 말씀도 여러 차례 드렸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빅데이터를 읽는 것의 대상으로 쓰지 말고 읽는 것의 대상으로만 한정해서 생각하지 말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세계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세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그 인공물을 개선을 하는 생각하는 식물 얘기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빅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를 생활 세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읽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혹은 도구, 인공물로 쓰는 아이디어와 단지 읽는 것의 대상으로 쓸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세계를 개선하는 데도 쓸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빅데이터를 읽는 것의 대상으로 사용했을 경우 우리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요? 라는 질문을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공유해드리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 질문을 풀어오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만들어졌던 결과물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빅데이터를 읽으면, 혹 정확히는 빅데이터를 읽으면서 잘하면 우리의 생각 혹은 생각의 방법 중 이런 것들이 변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얘기를 다시 해보면 제가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의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그 제안이 이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세계를 데이터로 바꾸는 새로운 도구와 방법에 익숙해지자. 여러분들 생활 세계 속에서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 그 중에 어떤 것이 데이터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데이터로 바꾸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바꾼 다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도 생각해 보시자. 이런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은 생활 세계와 한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현재 속해 계시는 전공에서 탐구의 대상으로 다루는 그 세계 중 어떤 것을 데이터로 바꿀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식을 초창기부터 보여드렸죠. 여러분과 제가 공유하고 있는 이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 그것에 이제 가르치는 주체와 배우는 주체가 있다고 치고요.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에서 그 핵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는,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시도를 요약해 보면 세계를 탐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계는 여러분들 전공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세계를 탐구하는 방법, 혹은 실제 그 탐구, 그리고 탐구하려는 태도, 동기, 이런 것들을 그 발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가르치고 배우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주체와 배우는 주체가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세계를 탐구하고 세계 속에 숨어있는 원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는 장치나 인공물을 거쳐가게 되고, 그것을 중계, 매개 혹은 도구로 사용을 하면서 세계를 탐구하고 세계 속에 숨어있는 원리를 탐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업에서는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그 장치와 인공물을 데이터로 바꿔 생각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사례로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초기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구,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례, 지구를 데이터로 바꾸는 행성 단위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데이터로 바꾸는 사례 소개드렸죠. 이거. 그 제목을 자연 세계를 읽는 새로운 방법, 행성 단위 실시간 데이터. 그러니까 지구본,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지구본, 혹은 지도, 혹은 종이에 써 있는 어떤 문자 텍스트와 기호들, 이 행성 단위 지구에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을 그러니까 추상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체계들, 그게 장치와 인공물이니까요. 지구본이나 평면에 그려지는 지도, 혹은 가끔 뉴스에서 접하는 영상들, 그리고 지금 저쪽에는 빨간 점 태풍이니까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그 영상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행성 단위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그러니까 탐구의 대상으로 다루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것들을 영상이나 종이에 새겨진 어떤 텍스트나 혹은 종이에 새겨진 지도, 지구본, 이런 것들을 장치나 인공물이라는 카테고리로 다루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그 카테고리를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행성 단위 실시간 데이터를 읽는 것에 대상으로 한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도 2017년 사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노란색 벽 안쪽이 과학실이고, 좀 바뀐 과학실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름은 창의융합형 과학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였고, 교육부 정책 과제였습니다. 이 초등학교는 과학실을 어떻게든 뜯어고쳐서 되게 독특하게 바꿨습니다. 이 노란 벽 안쪽이 바로 그 고쳐진 과학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무슨 시범 수업, 연구 수업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고, 저는 연구자였기 때문에 당시 연구 책임자인지 좀 가물가물합니다만 연구자였기 때문에 그 수업을 참관하러 갔었고, 수업을 듣다가 이제 잠깐 밖으로 나온 상황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러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그 과학 부장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그 실시간 데이터를 탐구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그 과학 탐구 경험을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자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연구 과정에서 저희 팀이 제안을 했던 그 아이디어를 수용을 하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초등학교에서 내린 놀라운 결정이 저것입니다. 뭐냐면 이런 식의 그 실시간 데이터를 굳이 수업이나 교실 안에서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학생들이 언제나 편할 때 자기가 원하는 순간에 탐구할 수 있도록 복도편에 저렇게 장치를 배치한 겁니다. 모니터와 그 앞에 이제 그때 스텝이었던 것 같습니다. 탭이 3대 정도가 있고, 탭 중에 하나는 저 모니터 연결돼 있고, 나머지 탭들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도 학생은 아시죠? 저 미세먼지 농도 그 이미지지 않습니까? 당시 미세먼지 농도들을 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좀 반가웠거든요.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그 담당 과부장 선생님이 내리신 그 의사결정도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런 데이터를 굳이 과학 수업 시간에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용 방법을 수업 시간에 간단히 알려주고 나면 언제든지 하는 거죠. 복도에 걸려있건, 혹은 집에 가서 핸드폰으로 보건, 집에서 뭐 컴퓨터로 보건, 뭐 집에 가서 그냥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거고, 저렇게 복도에서 볼 수 있고, 뭐 여기저기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그 교장 선생님과 정확히 교장 선생님의 그 결정이 많이 고마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다른 선생님이 물어봤답니다. 뭐 행정실장님 같은 분이실 수도 있죠. 저 모니터 부서지면, 저 탭 망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망가지면 고치면 되죠. 아이고, 완전 망가지면 다른 걸 바꾸면 되죠. 갤럭시 탭 좀 그러니까 스펙이 좀 낮은 걸로 산다 치면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으니까요.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이제 이런 식의 배치를 해주신 거죠. 빅데이터를 읽으며 잘하면 무엇이 변할까요? 이게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쨌건 간에 빅데이터를 접했고 어린 나이에, 그리고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처럼 인류 역사상 첫 세대일 겁니다. 행성장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데이터라 이걸 과거 세대에서 접할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재 인류의 세대는 행성장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접하면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요? 그 변화 중에 다른 것들 많은 변화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 주로 시도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 혹은 생각의 방법에서 어떤 부분이 변화할까,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발생할까에 대한 제 아이디어, 지금까지 제가 찾아왔던 아이디어를 공유해드리려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단어부터 한번 좀 걸고 넘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단어, 생각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골치 아픈 단어입니다. 생각은 약간 동사 같기도 하고 명사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생각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나요? 생각은 어떤 점에서는 탐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탐구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생각을 탐구하는 방법은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은 생각의 대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좀 골치 아픈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조금 아직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 영상 계속해서 쓰는 단어가 생각 가로 열고 생각의 방법을 병기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변한다는 것은 어떤 결과물이 변하는 거죠. 그 생각을 이제 어떤 변화가 발생한 결과물이라고 치면 생각이 변하는 거고, 그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이라고 보면 생각의 방법이 변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병기해서 쓰겠습니다. 그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저 빨간색 화살표입니다. 제가 세 개의 원의 화살표를 양방향 화살표로 그려놓고, 그 화살표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드리진 않았었는데 단지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서 장치와 인공물을 거치게 된다. 우리는 장치와 인공물을 통해서만 세계를 탐구할 수 있게 된다. 장치와 인공물의 대표적인 예는 말과 글이다. 말과 글을 배제한 상태로 우리가 세계를 탐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세 개의 위치에 생각을 두고 이 책의 위치에도 생각을 둘 수 있게 되는 난처함이 방금 전에 얘기한 생각이라는 그 대상과의 난처함이라는 얘기는 방금 드렸고,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 빨간색 화살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서 사례는 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서 책이라는 도구, 장치, 인공물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세계를 탐구하게 되는데,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이 책이라는 장치와 인공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쪽은 사진이고요. 이쪽은 제가 쓴 어떤 책의 한 페이지입니다. 이쪽을 줄글쓰기 형식의 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책은 줄글쓰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줄글쓰기라는 단어가 표준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의미인지는 전달해 주시죠. 이렇게 한 줄 한 줄 줄줄줄 내려 쓰는 줄글쓰기. 줄글쓰기 형식의 책과 옆에 있는 사진, 읽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먼저 그 가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만 얘기하는 가설은 아니고 많은 연구자들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연구자들의 수는 한 대여섯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논문들은 많이 나왔지만 이제 다른 건 책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썼던 분들은 한 대여섯 명 정도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연구자들이 이런 가설을 제기한 겁니다. 그 가설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 을 읽는 방법과 줄글쓰기가 되어 있는 저 책을 읽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먼저 간단히 설명하시는 것은 사진 혹은 그림 혹은 약간 예술작품으로서의 그림,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이걸 한눈에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 사진도 전체를 보는 거죠. 아래쪽에 아이가 3명이 서 있긴 하지만 순서대로 따로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구름 따로 보고, 파란 하늘 따로 보고, 저쪽 뒤에는 다리 따로 보고, 아래에 있는 약간 말라버린 잔디 따로 보고, 뒤에 있는 나무 따로 보고, 아이들 3명 따로 보고, 3명 중에 1명 따로 보고, 저 날고 있는 연 따로 보고, 이런 식으로 본다기보다는 전체를 일단 한눈에 보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게 이 사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아마추어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약간 예술작품 수준으로 조금 더 추상화되는 기호로 이 사진이 자리를 잡는다면, 그러면 점점 더 그런 시도는 커져갈 겁니다. 이 사진 혹은 그림이라는 장치는 한눈에 보게 합니다. 우리를 전체를 한눈에 보죠. 이와 달리 줄글쓰기 형식의 책은 저건 전체를 한눈에 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은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한 줄 한 줄 읽는 겁니다.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것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읽을 수 없습니다. 첫 줄 읽고 마지막 줄 읽고 중간 줄 읽고 이렇게 읽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읽는 사람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도 정말 짜증나고 답답하고 그럴 때는 그냥 그렇게 읽을 때가 있긴 한데, 기본적인 원칙은 순서대로 읽는 겁니다. 왼쪽 위에서 시작해서 전체적인 방향은 오른쪽 아래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읽죠. 두 가지 미디어에 꾸준히 오랫동안 노출된 사람이 있다, 따로따로 노출된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아마 책이나 그림을 읽으면서 자란, 계속 그걸 집중해서 읽으면서 자란 사람은 아마도 뭔가를 선형적으로 생각하려는 시도보다는, 그리고 부분들을 이어붙여서 생각하는, 그리고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앞에 걸 읽고 뒤에 걸 읽어야지, 뒤에 걸 읽고 앞에 걸 읽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요. 순서대로 생각하거나 선형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한눈에 보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더 익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줄글쓰기 형식의 책을 읽으면서 자랐던 사람에 비해서는. 이 가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그렇듯하다는 생각 아니십니까? 이게 첫 번째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 오케이? 그 읽는 방법의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의 차이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어. 오케이. 생각하는 방법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생각의 차이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런 식입니다. 또 다른 가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쪽에 있는 줄글쓰기 형식의 책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최근 한 적어도 300년, 넉넉하게 보면 500년, 그리고 정말 제한하면 우리나라로만 제한하면 100년, 정말 제한하면 한국전쟁 이후, 그러니까 종이책이 대중교육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매체로 사용되기 시작한 한국전쟁 이후의 모든 세대는, 거의 모든 세대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개인은 1차적으로 줄글쓰기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는 이 책이라는 매체에 적응된 사람이고, 책이라는 매체가 발생시키는 우리의 생각과 생각하는 방법의 변화에 노출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방법 혹은 생각은 생각의 대상으로만 다룰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의 방법이 어떤 장치나 인공물에 의해서 오염되었다면 오염된 방법, 생각의 방법, 오염된 방법으로 대상으로의 변화를 탐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줄글쓰기가 되어 있는 책에 의해서 변해버린 생각으로
줄글쓰기 책이 우리한테 미친 변화를 탐구의 대상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게 골치 아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설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설. 예. 두 번째 가설은 책을 읽는 방법에 관해서입니다. 역사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 서술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그 유럽 중심의 그 영어 텍스트 중심의 그런 유럽의 역사를 쭉 거슬러서 책을 읽는 방법의 변화를 탐구의 대상으로 했던 연구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연구자들이 제기했던 이제 그 본인이 보문서를 보거나 또 그 역사적인 상황을 분석해 보니 책을 읽는 방법의 변화가 발생했다.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그 수도원 중심으로 책을 읽었던 그 중세 시대 전후 이런 식으로요. 책을 읽는 방법의 변화에 크게 둘로 나눕니다. 예. 소리 내어 읽기와 소리 내지 않고 읽기, 음독 혹은 묵독으로 한자로 번역하는. 그 이전에는 소리 내어서 읽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는 그 옛날에 그 뭐 천자문 읽을 때 하늘천 따지 이런 식으로입니다. 소리를 내어서 읽었던 것이 원래 그 전에는 책을 읽는 일반적인 방법이었는데 어느 시기를 지나면서부터 소리 내지 않고 읽는 방법 그리고 그 시기는 이제 수도원 같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책을 읽었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소리 내지 않고 읽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역사를 지나오면서 읽는 방법의 변화가 발생했다고 이제 그분들의 그러니까 가설을 수용한 뒤로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또 가설입니다.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읽고 있는지를 그 공동체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거창하게 공동체라고 말할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료들이 알 수 있고 같은 공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소리를 내어서 읽을 때 발생하는 현상. 이에 반해서 소리 내지 않고 읽으면 내가 현재 무엇을 읽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단지 나만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현재 뭘 읽고 있는지 나만 알게 된다는 것을 내면화하게 되면 이후에 발생하는 생각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뭐냐면 책을 읽으면 언제나 좋은 생각이 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책 읽을 때 뭔가 놀라운 생각이 떠오르고 멋진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와 이런 놀라운 이런 어떨 땐 두근두근거리고 어떨 땐 슬프고 어떨 땐 기쁘고 어떨 땐 위로받고 어떨 때는 뭐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한테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도 나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소리 내지 않고 책을 읽으면서 변화하는 생각 혹은 생각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크게 어떤 또 다른 변화를 발생시켰을까요? 몇몇 연구자들이 이런 식의 가설을 제안하고 그 가설에 제가 납득이 되는 것은 뭐냐면 독립된 개인, 자유로운 개인, 그리고 개인의 생각을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풀어갈 때 이성은 한 개인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단의 단위가 아니고 이성은 한 개인의 단위이고 그리고 한 개인은 생각의 주인이자 주체이고 독립된 개인이 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은 나만 알게 되고 내가 무언가를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건 나의 고유한 생각이고 그래서 그 고유한 생각을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설득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나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만들거나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생각이 다르네. 뭐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서 독립된 하나의 개인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인을 만든 중요한 현상이 혹은 경험이 소리 내지 않고 책을 읽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책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 그림이지 않습니까? 책이라는 대상물이 장치나 인공물이 우리에게 발생시킨 변화 선형적으로 생각하고 리니어하게 순차적으로 생각하고 뒤에 걸 먼저 읽고 앞에 걸 읽으면 안 되고 앞에 것부터 읽고 차차차차 전체를 한눈에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체를 생각의 단위로 다루지 않고 그 전체를 구성하고 잘게 나뉘어져 있는 것들을 생각의 대상으로 다루는 이런 변화와 또 책을 읽는 방법의 변화로 인해서 독립된 개인 내가 고유한 한 명의 개인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발생시켰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가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설이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